집권당 원내대표를 사퇴시킨 녹취록 파문. 이제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일타쌍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형량이 엄청나게 무거운 죄예요. 금품수수나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뇌물성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이게 배임수재도 될 수가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우는 지금 징역 1년 6월 나오게 생긴 겁니다. 과거에도 징역 1년 6월 받았기 때문에 그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자, 녹취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경찰이요, 강선우 의원 사건 서울경찰청 광수대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여성 대변인. 주진우 의원도 얘기를 했고요. 다음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뇌물죄 얘기가 나옵니다. 뇌물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법조계 좀 의견을 보면은, 그러니까 즉시 반환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주저하는 행위를 했을 때 나 안 받겠어, 그냥 바로 이제 받지 않았을 때만 그게 즉시 반환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도 지금 보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단 받는 순간 범죄 성립된다. 그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의 이 녹취 내용을 보면은 즉시 반환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하루 이틀이 지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녹취 내용에서도 돌려준 시점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 뇌물 청탁금지법 아니면은 이 정자법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약간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뭐 그보다도 지금 당에서는 완전히 진짜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 맞다나 굉장히 멘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민주당에서 아니면은 최근에 이 정치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예. 특히나 지금 많은 시구위원들, 그동안 내가 컷오프 됐거나 내가 잘 경선도 못 갔거나 이러한 분들은 내가 돈 안 줘서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럼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뭐 강선우 의원의 개인의 뭐 비위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 공천 시스템까지 이거를 조금 뭐 걱정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아주 강하게 그 대처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민주당 정말 멘붕 상태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민주당의 분위기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경찰이 이렇게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증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김병기, 강선우 두 사람의 녹음 파일 다시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하여튼 이거 저 돈 돌려주시고요. 알았다, 내가 처벌 받겠다. 돈 지금 돌려줄 테니까 돈 돌려주고 시작하자 그래요. 돈부터 돌려주세요.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당신 기자회견 하면 할 거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할 거냐. 해라. 하든지 말든지 일단 돈부터 돌려주고 이거 좀 보자.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그러세요. 안 받는 거. 김경 그분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지금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관계자들은 전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들으셨잖아요. 녹취에 전달된 돈의 액수가 분명히 나옵니다. 1억이요, 1억. 그런데 돈을 돌려줬는지 이것도 불분명해요. 강선우 의원 얘기 보십시오. 그냥 본인이 주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본인이 걱정합니까? 저 녹취록을 보면 김병기 의원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정답만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강선우 의원은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강선우 의원은 이때 초선이었습니다. 초선이었는데, 예를 들어 초선 의원이 누가 이런 거액을 줬다, 자, 사무국장에 받았다라고 하면 겁이 나서라도 바로 돌려줬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 이거는 뭐 초선이가 뭐 어떤 간에 이렇게 많은 돈, 특히 더군다나 공천 시즌에 이렇게 지방의원이 사실 김경 의원은 그전에는 비례대표였고요. 예. 이번에 이제 지역구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지역은 강서갑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돈 1억을 줬다. 이거는 사실은요 굉장히 정치 생명까지도 뿐만 아니라 실제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돌려주거나 그런 걸 기록에 남깁니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결백을 증명해야 되니까. 자, 이 녹취록에서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는 녹음을 일단 뭐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건 이걸 지금 녹음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굉장히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렇죠. 근데 강선 의원은 지금 읍소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정도 문제가 되면 보통 1억 원을 줬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나오면 바로 예를 들어서 공천 탈락이나 그다음에 공천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돈 준 사람을 공천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공천한 사람 다 문제고 이 두 사람 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이 김경 시의원은 나머지 2명의 경쟁자를 아예 배제시킨 채 단수 공천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의 이야기는 뭐였죠? 왜 그런 걸 이야기합니까? 1억이나 줬다는 걸 본인이 인지했잖아요. 예. 그럼 본인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그거를 공론화해서 바로 이 공천 배제를 해야 될 텐데 예. 그 다음날 공천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강선 의원은 자 1억을 지금 사무국장에 받았는데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공천은 됐고 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자, 이렇다면 이 사건은 결국은 지금 김병기 의원도 저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본인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공천을 왜 통과시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강선 의원은 돈을 어떤 과정을 받았고 과연 어떻게 돌려줬는지 그리고 김경시 의원은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된 그 상황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조경 부회장님. 정황상 강선 의원은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녹취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병기 전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김경 그분이 얼마나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강선 의원한테 김경시 의원이 뭐라고 했길래 그 공천 발표 전날이었거든요. 뭔가 결과를 전달받았대요. 김경시 의원이. 뭐라고 했길래 흥분했다는 말이 나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추정컨대 뭐 돈은 받은 거고 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공천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사전에 듣고 그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를 하겠다, 뭐 돈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 이런 항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당시 의원과의 대화에서도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요청한 것이고요.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응은 사실 정답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살려준 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대화라든가 김경시 의원의 공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다른 얘기가 있었고 그 결과가 단수 공천으로 확정이 됐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단 감찰이 지시됐고 녹취록이 있고 당시 그렇죠. 공관위 회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공관위원들이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김경시 의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는지 예.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지금 그렇죠. 뭐 정청래 대표나 당 입장 또한 이 상황은 엄중히 조사해서 엄단하겠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시시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서 민주당 공천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 이 특수한 어떤 사례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좀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녹취가 공개되자 결국 원내대표직을 내놓은 김병기 전 대표 녹취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공관위원으로서 이 공관위 전체뿐만 아니라 민주당 나가서 전체가 지금 막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게 정말 큰일 납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에요.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걸려버린 겁니다.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의 말씀 기대와는 좀 달리 김병기 전 대표도 지금 이 사건 만약 문제가 된다면 강선우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그렇게 큰 문제인 줄 알았으면서도 두 사람이 결국 김경시 의원 이렇게 이례적이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만 단수 공천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경선도 아니고 단수 공천을 줬다는 게 너무나 저는 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빼박인 증거가 돼버렸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돼버린 것이죠. 소위 말하면 뭐 경선만 올려줘도 만족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단수 공천을 줘버렸어요. 특히나 돈을 줬다는 사람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이걸 가지고 공천 장사 안 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참 그 과거에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안산시 지역선거 그때도 2022년도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2022년도 사건이에요. 그분 그때 공천 장사하시면서 공천 헌금 대신 받으셔가지고 공천 대가로 돈 받으셔가지고 실형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당시에 이 박순자 의원 처벌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본인은 밝혀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게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글쎄요. 지금 과거에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강선우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통해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뭐 박순자 의원의 사례처럼 2년 6개월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예. 뭐 지금은 당시에 공범자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각기 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범죄에서 드러나는 공범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김경시 의원은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돈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은 분은 즉시 반환을 하라고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주지 않았는데 돌려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네요. 서로 말이 다릅니다. 이건 공범자들이 처음에 공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후 어떤 수사에 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 지금 당황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드러난 거예요. 공범자들이 당황했다. 저는 일단 수사가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고는 있는데 한번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정말 경찰이 앞으로 수사권이 없어지는 검찰을 대신해서 이러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가는지 예. 똑똑히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